자,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가운데 이제 북을 열어볼게요. 북 열어주세요. 인프라 구축의 시작과 끝이라. 예, 최영동 팀장님께서 이 관련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 팀장님 뭐게요? 뭘까요? 인프라. 제 것만 다음 거 제 것만 생각해가지고. 죄송해요. 네네. 예. 제 거에 너무 집중했나 봐요. 쉬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최영동 팀장님,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면 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갈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요, 개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경제 발전 쪽에서 보게 되면은 SOC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 구간들이 좀 있겠죠. 뭐 건설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철근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코텍이라는 부분들은 좀 협소한 부분의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과 끝을 담당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네. 관점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괜찮을 것 올 같다. 하반기까지는 좀 탄탄하게, 좀 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텍처럼 협소하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대북 지원 사업 또 경협주로서의 정말 광범위한 시장에서 끝까지 함께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북한이 남아있는 개발 도상국의 저는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베트남 부분들을 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베트남이 1996년 미국과 수교 이후에 2016년도까지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3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뭐 그만큼 점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철강 산업, 기초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제철소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철강리에 대한 제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C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현대제철에 대한 제품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철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건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빠졌던 종목이 철도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을 지금서부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뭐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민간 지원에 대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큰 그림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철도망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봉영강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1위 기업의 봉영강을 생산해주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럼 철강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중에서 탑이 동국제약이라든지. 이제 현대제철이다라고 보시는 아무래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변동성을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변동성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자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시장의 힌트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차익성 매물들은 받아내고 나서 저점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 섹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어제 하락 부분들도 상당히 좀 뼈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드디어 기대감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들을 좀 잴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제철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판재료 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판재료 쪽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 부분들 그리고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봉영강 쪽에서 그닥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흐름들, SOC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봉영강 쪽
또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에 현대제철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봉영광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건설 쪽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진행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 섹터 중에서도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현대제철에. 가격 전략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볼까요? 뭐 가격 좀 무리하게 올랐어요. 5만 원대에서 뭐 7만 원대 넘어서는 7만 3,600원대까지 좀 올라서는 뭐 무리한 가격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인 것 같아요. 5만 9천 원대, 6만 원대를 하향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 전략을 직전 고점까지인 것 같습니다. 8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한계치를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61선과 201선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지금 5만 5천 원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쉽게 말씀해서 손절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되면 5만 5천 원대까지는 뭐 20% 30% 매번 빠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안하자. 뭐 찬바람 불 때까지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네, 한번 좀 네. 매수로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올해 한번 12월 달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현대제철 전고점까지 목표가 내다본다고 하셨지만 이 전고점이 2015년도예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가격대예요. 예, 이때 그럼- 가격 한번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담아서 한번 현대제철로 올해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개할 남북경 협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물류 개방의 선두주자. 예, 좋습니다. 최영덕 팀장님.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어떤 말씀 좀 종목입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간 거 끝까지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음식료도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개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도로라든지 철도가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바닷길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닷길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물동량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5%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SOC 쪽,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문호 개방은 항상 항만 쪽에서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항상 항만 개방을 얘기를 하면서 뭐 항만 운영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현대가 좀 미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1990년대 정도의 우리나라 항만 운영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 KLX 같은 경우는 항만 시스템 현대화의 선두주자라고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달, 2월달에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4월달, 5월달에 다소 지금 이제 대북주로 좀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렇다 할 힘을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어디까지? 일단은 뭐 볼까요? 가격대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직전 고점을 한 200원 정도 넘어서는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달에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 제시해드리면서 KL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